네. 오늘 또 그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김민석, 박홍근, 김영배. 제가 분류한 바로는 여기에는 비명도 있고 친명도 있습니다. 친문이 많죠. 친문이 많죠. 네, 박홍근은 친명 아니에요? 뭔 친문이야, 민평년이지. 민평년. 예. 하여간 지금 이 윤건영 의원은 친문이죠. 예, 친문이죠. 김민석 의원은 친명이죠. 친명으로 볼 수 있죠. 예, 박홍근 의원은 민평년? 네, 민평년. 민평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그 뭐 김근태 의장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죠. 김영배 친문이죠. 의원, 이분도 친문이죠. 단수 공천이 됐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경선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현역 단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진선미 의원, 한정혜 의원, 진성준, 강선우, 그다음에 정태호, 천준호 등의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경선지는 그 광진갑에서 전혜숙 의원과 이정헌 전 JTBC 앵커, 그다음에 은평에서는 강병원, 김우영, 수원은 박광원, 김준영. 김준영 교수 얘기하는 건가요? 네. 김준혁? 네. 김준형. 예. 예, 김준혁 전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일단 그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좀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하시죠?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수 받으신 분들은 네. 단수를 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 결정되었고 네. 또 경선 지역은 또 경선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분류하신 것처럼 네. 그 안에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고 뭐 친문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문제 이 그 공천의 기준은 개파가 아니라 경쟁력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파가 아니라 경쟁력이다. 임종석 실장 문제는 곧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고약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임종석이 고약하다? 네, 본인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아니고 본인 마음대로 지역구 찍어서 여기 가겠다 저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뭐 중구 성동구에다가 뭐 성을 쌓았어요? 노반슈타인성 쌓았어요? 디즈니예요, 자기가? 디즈니 왕자도 아니고. 아니, 하다못해 국민의힘 보세요. 김태호도 가라고 하면 가고, 다 가라고 하면 가요. 저기, 서병수도 가라고 하면 가는데, 왜 그렇게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건 또 아니고, 사실 송파 쪽도 할만해요. 과거에 민주당이 당선된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에서 명령 내리면 가는 거지. 좀 굉장히 좀 고약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쩐 그 윤석열 총장 임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실정에 책임 있는 분은 출마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이제 배려해서 저 정도 해주면은 가야죠. 가야 된다. 안 가고 버티면 이후에 어떻게든 컷오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서원숙 최고위원님. 아니 어쨌든 당에서 여러 가지로 뭐 제안을 할 것이고 예. 또 뭐 논의를 하겠지만 예. 만약에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예. 뭐 지역을 못 정하게 되면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건 뭐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 적용되는 공정해야죠. 예,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칙은 지금 지도부의 원칙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성동 갑은 안 된다. 아니요, 다른 지역을 알아봐라. 아니, 거기는 전략 아니죠. 지역이다. 이게 거긴 전략 지역이다. 예, 거긴 그 전략 전략 지역에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는 예, 당이 판단한다. 당이 판단한다. 임종석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는 네,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동료 평가 중에 0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뭐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이 동료 평가, 이른바 이제 다면 평가는 대표만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는 네. 당대표와 공관위원장밖에 없어요. 예. 없고 예. 이미 예. 평가 기준은 의원들에게 다 공개가 됐어요. 예. 그 평가 기준 안에 보면 예, 기준표는 공개가 되는데 자기 점수는 모른다는 아, 모르죠. 박용진 모르죠. 의원의 그 점수는 모르죠. 주장이 왜 자기 점수를 안 알려주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박진현 전 부원장이 예. 원래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예. 의원들이 바꾼 거예요. 의원들이. 예. 예. 그 공개해서 공개하지 마라. 컷오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지 말고 감점을 다오라고 바꿨어요. 네. 의원 중심적 사고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죠. 다른 얘기를 본인이 한다. 거기에 해당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수진 의원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그 동작 판사 출신.
그 예를 들자면은 네. 여기 영등포죠. 네. 지역구에 이제 서훈숙 최고위원이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한 40% 나와요. 네. 자, 신인인 박진영도 돌렸는데 40% 나와. 네. 그럼 누굴 공천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나을까요? 신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확장성이 있겠죠. 네. 그죠? 네.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론조사입니다. 사실, 네. 저는 사실 여기에 불만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전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 이수진 의원님보다 다른 분이 경쟁력이 좀 더 높게 나왔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확장성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다른 분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거고요. 정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수진 의원님 지난번에 전략공천으로 쉽게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그런 전략적 판단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발끈하면서 바로 탈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 총선 공천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잘못한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원해가 많죠. 네? 그때 총선 책임진 분들이 다 원해가 되죠. 원해가 돼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네, 네. 있어요? 그 총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책임론이 있다면 지난 총선 공천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네.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구성원들이 개혁적 국회라든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국회,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울 수 있는 구성원들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심오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오한 책임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세대적 특성이기도 하고 누가 일 잘하느냐, 누가 국회의원 감인가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지금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서 좀 공천 잡음이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공천 잡음은 저는 네. 이제 거의 한 3월 초쯤 돼서 네. 어느 정도 공천이 완료되고 나면 네. 지금 우리 당 공천 속도가 한 국민의보다 조금 느리거든요. 예, 예. 지금 공천 완료된 게 한 35% 정도 되던데 요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네. 이제 완전히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선거 35% 체제로 들어가. 되면. 이제 나머지 점점 60% 해야 되잖아요. 점점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네네.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좀 쉬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뭐 공천은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 조용해지는 것이지 예. 이 와중에는 예. 어쨌든 탈락하신 분들의 반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우리 지금 야당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이면 그래도 예.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있는데 야당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공천에 배제되고 나면 한동안 이제 또 실업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시끄럽죠. 4년 전을 되돌아보시면 민주당이 조용했어요. 국민의힘이 시끄러웠고 그때 우리 당이 여당이었고 국힘이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지 속에서 나오는 시끄러움들이 저는 있을 것이고 근데 정치가- 지금 언론 환경이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있죠. 예. 네네. 근데 정치가 구직의 일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의원 특권 정당 탓이에요. 네. 의원 특권 정당가 되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정치를 안 하는 거야. 네. 박진영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네. 열심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대중들도 그렇게 사고하고 현직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의원총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원내의 정책 결정만 하게 돼 있는데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표 비판하고 난리치고 하면서 그런 하나의 자기들 특권에 떠드는 장 원로원처럼 생각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사실은 당 중심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저 여의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만들어낸 폐해들이 점점 민주정당으로 가는 과정에 네. 파열음을 내고 있는 오히려 저는 긍정의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오늘은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